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1대 대선 투표일이 이제 진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이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오늘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고요. 각 당이 자체 분석하고 있는 대선 판세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6일 발표된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도가 51%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29%를 오차 범위 밖에서 20%포인트 넘게 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도는 8%였고요. 유보가 12%, 이외 인물은 1%였습니다. 예.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에 이 선거 직전에 한국갤럽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50%를 넘겼던 후보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휴일이 포함된 탓에 한국갤럽 조사가 2주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전 조사인 3주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3주 전 조사에서 김 후보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지지도 총합이 29%였던 것을 고려를 하면 네. 이 경선으로 이제 후보 확정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구나. 다만 3주 전 조사에서는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이라 자유응답이었고요. 네네. 이번에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이름을 제시하고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찍은 것이냐라고 물어봤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응답률은 16.4%였습니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5일간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네.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46%를 얻어서 31%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15%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8%로 집계가 됐고요. 이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이전 조사와 동일하고요. 응답률은 18.3%였습니다. 네.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 결과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지난 12일부터 14일 무선 전화면접으로 진행된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후보별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호감 50%, 비호감 46%였고요.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높게 나타난 최초의 결과입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각각 65%, 72%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조사 역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7.6%였습니다. 방금까지 인용된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18일 대선 후보 TV토론 이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네, 오늘 나온 조사인데요. 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만약 내일이 대선이라면 누구를 뽑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결과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50%,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6%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주 YTN 여론조사와 비교를 하면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네. 김문수 후보는 3%포인트가 각각 올랐고요. 네. 없다. 혹은 모름 무응답이 13%에서 7%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 TV토론 이후에 그간 움직이지 않았던 표심이 일부 각 후보들의 지지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네.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TV토론에서 존재감을 보였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네. TV토론 후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후보가 61%포인트에서 23%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고요. 예. 이준석 후보는 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응답률 22.3%,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뭐 각 정당들이 지금 전국 유세 현장에서 치열한 유세전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또 느끼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각 정당마다 이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를 넘기고 또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도 격차가 10%포인트 넘게 벌어지는 이런 유리한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도 네. 언더독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언더독이라는 건 열세한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을 노리는 선거 전략인데요. 네. 자칫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 또 오만하게 비춰질 가능성 등 혹시나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네. 판세를 유리하게 발표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압승이라는 발언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네. 의원들의 발언 실수를 최대한 자제시키는 분위기인데요. 박찬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은 어제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예상 득표율 낙승 언급 금지 지침을 내렸어요. 네. 네. 섣부른 낙관은 투표율 하락, 오만함은 역결집으로 이어질 뿐이다. 끝까지 절박하고 겸손하게 호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최근에 이제 15일에 판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도 자체 조사와 공표된 조사, 역대 투표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판세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막판 보수 결집을 우려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국민의힘 분열로 여론조사 응답을 회피하고 일시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존재해서 네. 지지도 격차는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간 험지로 평가가 됐던 보수 텃밭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치고 올라오면서 네.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분위기 자체는 좋지만 너무 들뜨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최근 판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 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에 쉽지만은 않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또 한동훈 전 후보의 이제 유세 합세, 네. 그리고 우리 당을 조금 떠났던 지지자들이 마음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가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면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만루 홈런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9회 말 투아웃 역전이란 표현에서부터 현 판세를 어렵게 보고 있다는 그렇죠. 의미가 읽히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투표율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물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이 잡음 때문에 네. 실망한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려는 분위기가 지역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이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보수 결집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지금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각 당협위원장들과 의원들에게 1인 1일 백통화와 같이 어허허. 직접 유선으로 지지층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 전화를 돌리는 캠페인을 내려보냈는데요. 네.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는 데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은 뭐 국민의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큰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김문수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네. 반대로 중도층에서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고 해서 중도층이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가진 이 강성 이미지
이미지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중도 표심을 효과적으로 가져오기 어렵다라고 내부적으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죠. 윤 전 대통령이 전한길 한국사 강사와 함께 부정선거 관련한 영화를 네. 오늘 오전에 함께 상영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당내에서 제발 누가 좀 말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는데요. 네. 윤 전 대통령이 이 탈당 후에도 이러한 강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중도층으로서는 여전히 국민의힘과 동일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네, 1강을 뽑는 대선에서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네. 또 무엇보다 최근에는 진영 간의 치열한 싸움 양상으로 즉 양극화가 심해져서 네. 양당으로 표가 갈라진 현상이 뚜렷하게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네. 이준석 후보 역시 지금 우리나라 대선에서 제3후보의 득표율의 한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대선에서 반 이재명 성향의 유권자 중에 국민의힘은 못 찍겠다.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 지지층을 네.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관건인데요. 네. 이 후보는 이 이재명 후보 또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합리적 보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개혁신당에서는 이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까지도 해볼 만하다라고 네. 굉장히 희망에 차 있고요. 이준석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동탄의 기적을 만들었듯 네. 이번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만약 15% 이상 득표율을 얻게 되면 선거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내부적으로 불안 심리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더 뛰자 이렇게 좀 의기투합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TV 토론 이후에 유일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3파전 판세에서 네. 권영국 후보가 이 TV토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득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3%도 안 되는 지지를 받고 총선에서도 완패하면서 이번 대선이 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역대 진보정당의 득표율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은 19대 대선이었습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01만여 표로 6.2%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네. 직전 대선인 20대 대선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2.37%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 차이였던 0.73%포인트의 약 3배를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민주노동당의 권영일 후보가 3.9%의 득표율을 거뒀고요. 네. 17대 대선에도 출마해서 3.01%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예. 좀 판세가 불리하게 나타나는 후보들 앞으로 뭐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요? 네, 국민의힘의 이제 강성 지지층의 경우는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즉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게 나온 여론조사를 적극 서로 공유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판이다라는 판단으로 투표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가 투표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전략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권은 물론 행정권까지 넘어가서 사실상 독재가 가능하다라는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중도층을 겨냥하기에는 전략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TV토론에서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질문과 공격을 했는데요. 이는 가장 강한 상대인 이재명 후보를 때림으로써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진정한 보수 후보, 이준석 후보 이렇게 1대1 구도로 만들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와는 거리를 두고 이재명 후보와는 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제 시간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남은 선거 기간 여론 흐름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찰할 부분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막판 보수 결집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투표율에 따라서 2위 후보와 얼마만큼의 격차로 이길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진영 간 대결이 극심한 상황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기게 되면 대통령 입지가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50%를 크게 넘기는 득표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 득표율 격차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막판 보수 단일화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선 득표율 격차 차이가 너무 크게 나버리면 야당의 힘이 빠지면서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